안녕하세요. 다육하였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예쁜 다육이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참 걱정입니다요. 세상에. 예, 무사하게 잘 지나가야 될 텐데요. 남부지방에 단돌이 잘 하시기가 바랄게요. 아유, 응? 참 역대급이라고 해서 지금 중부에서도 이제 걱정입니다. 미리미리 단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이렇게 아침 햇살이 보이나요? 햇볕이 지금 참 보이진 않네요. 해가 이렇게 해서 아침 햇살이 조금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잘 되는데 이런 것 좀 다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건 또 왜 보여드리냐면요. 요런 바이솔들을 분갈이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놨는데 비를 한 열흘 정도에서 보름 정도 지나면 비를 맞춰도 돼요. 그런데 분갈이 해서 보름이 안 지났다 이러면 안 맞추시는 게 좋아요. 비를요. 그 안에는 그냥 열흘 지나서 스프레이 살짝 해주고 이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비를 또 흠뻑 맞추시면 녹는 경우가 있어요. 뿌리가 보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를 맞춰 주시기 바랄게요. 보름 정도 지난 거는 비를 맞추면요 잘 자라요. 요런 것들 저번에 비 한번 살짝 맞았어요. 요거 여름에 분갈이 해 놓은 것이었잖아요. 뿌리가 활착이 된 건 비를 맞으면 완전히 막 속성으로 막 자랍니다. 이렇게요. 요런 것도 이제 활착이 다 됐죠. 그 솔방울 바이솔 이렇게 얹어 놓은 건데 거의 활착이 다 됐어요. 활착이 이렇게 다 된 거는 비를 맞춰도 돼요. 자, 이렇게 요것도 보면 이렇게 활착이 다 됐죠. 요런 거 비 맞춰도 됩니다. 요거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요번 비를 안 맞힐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비도 단단히 하셔야 되지만 식물도 비를 맞춰야 될 게 있고 안 맞춰야 될 게 있어요. 요거는 장미 피핀이고요. 요거는 피핀인데요. 이런 건 비를 맞춰도 돼요. 오래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를 맞추면 그냥 거름준 효과로 막 무럭무럭 자랍니다. 요런 거는 이제 띄어놨어요. 제가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서 분리를 해놨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꽂아 줄 거거든요. 새로 꽂은 거는 비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요런 것들은 이틀 됐어요. 꽂은 지가. 요런 거는 비를 맞추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루바이솔인데요. 여름 내내 물 안 줬잖아요. 물도 주고 저번에 오는 비도 맞췄어요. 상태가 어때요? 좋아졌죠. 이런 건 비 맞춰도 됩니다. 이제 바이솔. 날씨가 온도가 시원해졌기 때문에 비 맞아도 돼요. 다육이 뭐 이런 것도 이제 물 저기 주셨잖아요. 비 맞춰줘도 되고요. 사랑초를 저는 요렇게 심어 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초가 빨리 올라오는 건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요. 늦게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늦게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햇볕에 두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알부카인데요. 이거 알부카가 여름 장마에 장마비를 맞아갖고 밑에가 많이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이렇게 싹 했어요. 한 화분에 있던 거를 두 화분으로 이렇게 옮겼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밑에 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싹 뽑아갖고 밑에 뿌리를 좀 하루 정도 말려가지고 다시 꽂았는데요. 꽂고 나서 한번 보세요. 물을 안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며칠 정도 물을 안 주느냐? 한 일주일 정도 물을 안 줍니다. 비 올 때도 비를 안 맞춰요. 뿌리가 안 좋아요. 밑에 상태가, 밑에 뿌리가 많이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좀 버린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부터 살살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런 거는 썬버스트인데요.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죠?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해서 뽑아서 다듬어서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새로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알부카가 있던 화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어때요? 흙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할 때는 흙을 조금 좀 적게, 또 마사 비율을 좀 높여서, 이건 흙의 비율이 50%가 더 되는 거거든요. 마사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흙의 비율이 높아서 요번에 할 때는 흙을 한 40, 마사를 한 50에다 펄라이트를 조금 더 첨가해서 요번엔 또 심었어요. 이렇게 해도 밑에 뿌리가 여름에 녹아요. 이렇게. 그래서 구근 종류는 마사를 50% 이상 많이 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초 새로 사온 거를 분갈이 해도 될까요? 하시는데요. 이미 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초는 분갈이를 분만 옮기세요. 그대로 빼서 분만 옮기시고 그냥 키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사랑초가 요렇게 나올 때는 요렇게 나오지만 봄에 엄청나게 구근을 달아요. 하나에서 많이 다는 건 20개 정도 달아요. 그러면은 분갈이를 안 하고, 그 분갈이를 봄에 안 하고 그대로 포트채로 보관하신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포트채로 그대로 보관을 하게 되면 엄마 구근에서 막 초롱초롱초롱하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심게 되면 한쪽에 무드기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듬해 꽃을 피는데 성장하는데 막 빠글빠글 모여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돼요. 그거를 구근을 캐는 게 맞아요. 캐서 저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어주는 게 좋아요. 다시 심어줄 때는 잘 클 수 있도록 띄엄띄엄 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또 자구를 많이 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키우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요. 사랑초 사갖고 오셔가지고 봄에는 어차피 캐야 되잖아요. 구근을 여름 동안에 잠을 잘 때 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심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흙이 좋든 나쁘든요. 여기 구근을 한번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나잖아요. 사랑초 구근이 올 때.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요. 주위에.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번식을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화분 속에 그대로 놔두면. 이거를 사랑초를 캐서 요렇게 다 분리를 해서 심어야 돼요. 다음에 심을 때는 요렇게 낱개로 요렇게 예를 들자면은요. 그렇게 해서 심어야지 생식이 자라는데 편하죠. 이렇게 이채로 또 땅 속에서 캐지 않고 있으면 이채로 그냥 흙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다음에 심을 때는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개체를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심어줘야 돼요. 사랑초를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다 캐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캐서 저처럼 이렇게 보관하는 게 맞아요. 요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랑초는 분갈이 그대로 품만 옮겨서 키우고 내년 봄에 잠자러 갈 때 캐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사랑초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분갈이 안 하시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요. 풍년한데요. 참 1년에 꽃을 두세 번 뭐 많이 보여주는데요. 꽃 좀 얼마나 풍년하면 이름이까지 풍년하겠어요. 꽃이 잘라줬어요. 제가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꽂아놔 봤는데요. 꽃을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다 잘랐어요. 저는 이렇게 자르니까 꽃이 더 빨리 옵니다. 자, 이렇게 풍년아 키우기요. 잔 가지를 요런데 안에 거 다 잘라줬어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성장도 너무너무 잘합니다요. 자, 요거 풍년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난인데요. 요거는 왜 갑자기 생각이 또 탁 하고 저기죠? 내자인데 여기 이렇게 해갖고 요거 온시디움 토동이 사장님한테 선물 받은 온시디움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요게 근데 안 좋았는데 여기 이제 요 잘라냈죠 하나. 그리고 이제 영양제 2알 올려놨네요. 요건 대명석곡, 요거는 옥상 레인보우님한테 작년에 선물 받은 거예요. 요거 대명석곡이고, 요거는 요게 이름이 무슨 난인데 상태 너무 좋죠. 이거 막실리아나. 이거 상태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벌브 좀 보세요.
벌브가 이거 가지고 올 때는 찌글찌글했었어요. 이 벌브가 찌글찌글했었는데 영양제 요거 있죠. 요거 선호하라 올려놓고 새카매졌죠. 상태가 한눈에 봐도 좋아 보이죠. 이 가지고 올 때 찌글찌글했었어요. 여기 아직 찌글찌글한 게 표시가 나죠. 여기 이렇게. 여름에 비를 맞췄어요. 제가 이 하도 찌글거려가지고 물을 주다가 에이 비 좀 한번 맞춰볼까 했더니 정말 비 맞고서 이거 좀 보세요. 중부에는 그다지 많이 오진 않았는데 물을 좋아하나 봐요. 얘 막실라냐는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요거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새촉이 왔었는데 제가 이게 대명석곡이라고 옛날에 나는 많이 키우긴 했지만 쪼글쪼글했었어요. 벌브가. 그런데 비를 맞추고서 이렇게 영양제 좀 올려주고 이랬는데 이 새로 나온 벌브 좀 보세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굶기고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굶기면은 벌브가 째글거리도록 굶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꽃망울이 올라올 때 있죠. 겨울 무렵에 들어갈 때는 약간 좀 단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여름하고 지금은 이 벌브가 탱탱하도록 저렇게 키워야 됩니다. 자, 요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벌브가 탱탱하도록 이렇게 햇볕을 많이 쐬어주면서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로 많은 해는 안 들어오지만 한 2시간도 채 안 들어와요. 1시간 반쯤 들어오는데 요런 장소에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이렇게 요런 장소에 놔두니까 이게 잘 되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요. 그리고 지금은 영양제를 꼭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 우리 이거 제가 항상 키우는 레몬나무요. 이렇게 해서 영양제를 많이 저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게 안 떨어져요. 올해는 꽃이 많이 안 와가지고요. 많이 안 달렸어요. 재작년에 막 20몇 개 최고로 한번 많이 달렸는데 한 5년 정도 여기 항아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갈이를 안 한 영향도 있어요. 내년에는 분갈이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향기 부추예요. 여기도 영양제를 이렇게 조금 올려놨어요. 그런데 영양제를 주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제가 대충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막 주시면 또 안 돼요. 철쭉. 이런 거 이제 꽃망울이 막 형성하거든요. 비료를 주면은, 영양 성장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꽃망울이를 맺는 거는 생식 성장인데, 그 생식 성장을 잊어버려요. 영양 성장하느라고. 내년에 꽃이 안 펴요. 자, 요런 거, 철쭉류들, 만병초들, 꽃눈이 형성되는 것들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도단들 많이 사셨죠. 도단, 그 다음에 수국,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는 영양제 주시면 안 돼요. 지금요. 꽃눈 형성할 시기라 영양제 주면 내년에 꽃이 안 옵니다. 바이솔 분갈이가 바이솔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바이솔 분갈이 하느라 하루 종일 저도 시간이 없어요. 영상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거 있죠? 그거 빼고는 요새는 뭐 거의 바이솔 분갈이 합니다. 막 전부 다 엎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저께 하다가 너무 캄캄해져서 이렇게 마무리를 못 지었네요. 요건 다복 바이솔인데 예전에 한 것도 보세요. 이렇게 마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마사가 한 7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 잘 됐어요. 잘 돼갖고 지금 이렇게 무너지지도 안 하고 이렇게 옮겼는데 이게 한 5년 만에 분갈이를 하는데 펄라이트가 좀 안 보이죠. 요때 요 단점이 제가 봤을 때 요 펄라이트가 조금 좀 들어가야 돼요. 펄라이트가 없죠. 이게 어디서 샀냐면은요. 제천에 있는 봉양 야생화에서 처음 바이솔을 시작할 때 6년 전인가 7년 전에 산 것 같아요. 다복 바이솔이에요. 이게 뭐 솔방울 바이솔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산 건데 그때 분갈이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엄마 꽃핀 거 있죠? 그런 아이들 몇 아이 뽑아내고 이렇게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한 포트나 두 포트 사서 이제 요 정도 늘렸어요. 몇 년 해봐야 이게 늘질 않아요. 솔방울 바이솔 사촌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요 은사초를, 미니 은사초를 요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어요. 아이고, 요렇게 높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예쁘네요. 분을 거의 3분의 1만 남기고, 흙이 좋았어요. 3분의 1만 남기고 바깥에 그냥 야생토로 요렇게 해서 분갈이를 요렇게 했고요. 익소라를 어저께 영상을 찍지를 않고 어제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했는데 이거 익소라 꽃 다 보시고 분갈이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익소라는 이게 꽃이 있잖아요. 건들면 꽃이 빨리 져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제 분갈이를 했는데요. 3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 다 털었어요. 그러면 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요건 3분의 1을 털었거든요. 여러분이 분갈이를 만약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흰 뿌리가 보이죠. 그럼 스톱하시고 절반 이상을 더 털면 안 돼요. 하루 됐는데 꽃이 마르죠. 요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분갈이를 했어요. 절대 익소라를 지금 분갈이 하지 마시고 꽃을 다 본 다음에 분갈이 하세요. 정 보기 싫으면은 그대로 빼서 큰 화분에다 옮기시고 바깥에만 보충을 해주세요. 전혀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건드려야 돼요. 이 익소라는 아무리 잘 분갈이를 해도요, 시들어요, 꽃이. 익소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요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일단 분갈이를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요거 진이도 분갈이 요거 했죠. 요거는 영상에 올려드렸고요. 자, 요런 거 다 1일차입니다. 그리고 풍노초를 요즘 사시게 되면 상태가 잎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상태 잎이 안 좋은 거를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판에서 보여드리잖아요. 여름에 나느라고 풍노초가 그래요. 근데 풍노초는 이 잎장보다 뿌리를 중요시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거를 풍노초 참고하셔서 사시고요. 그게 정 싫다 이러면 한 달 후에 사세요. 풍노초. 지금 구매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구매해서 이파리가 안 좋게 왔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판에서도 제가 이런 걸 누렇게 보여드렸죠. 이거 분갈이 해놔도 어차피 이게 누렇게 떡잎이 지고 여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름에 이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게 올해 하나도 안 보냈지만 농장에서도 막 3분의 1 정도는 다 죽어나갑니다. 이게 풍노초가 여름이 가장 힘들어요. 지금부터는 괜찮아요. 그거를 아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랄게요. 요렇게 보이는 것들이 철쭉도 있지만 만병초도 있어요. 제가 있는데 만병초를 동백이고요. 동백이 지금 이렇게 꽃을 맺고 있고요. 요게 지금 만병초인데요. 만병초를 지금 분갈이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병초를 새로 구매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봄에 구매를 하신 건지. 만병초는 봄에 꽃 지고 나서 바로 분갈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동백도 그렇고. 근데 여태 분갈이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태 분갈이를 안 하셨다면은요, 지금 꽃눈이 형성이 될 시기예요. 여기 만병초가요. 가장 예민한 시기거든요. 지금 건드리시면 안 돼요. 만병초가. 꽃눈이 완전히 생성된 다음에 또 건드리면 꽃눈이 떨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봄에 꽃 지고 난 후에 무슨 꽃이든지 만병초만 그런 게 아니라 꽃 지고 난 다음에 바로 분갈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병초를 지금 분갈이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 만병초를 지금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병초가 작년에 구매해 놓으신 건가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분갈이 하기는 좀 시기가 안 좋아요. 만병초가. 꽃 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추명국이잖아요. 요거 좀 보세요. 꽃이 시들잖아요. 분갈이를 제가 이게 흙이 안 좋아가지고 다 털고 했어요.
꽃이 시들죠. 이렇게 만개를 못해요. 활짝 이렇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꽃대 있죠. 이 꽃대. 이 꽃대는 어차피 이렇게 꽃망울이 잘 피지도 못하고 요렇게 됩니다요. 근데 이제 다음 꽃대가 올라오는 거 있죠. 혹시라도 올라온다면 그 꽃대는 왕성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물리면 분갈이를 못하는 게 모든 꽃들의 적이에요. 이 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화도 사오시면 그대로 옮기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지금 분갈이 못하는 거요. 꽃이 있는 상태로는 분갈이 하면은 다 꽃들이 개화를 제대로 못하고 꽃을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국화도 마찬가지만 그대로 옮겼는데 꽃이 제대로 개화를 못하고 망우리가 이렇게 하얘지고 검어지면서 다 떨어진다고 하시는데요. 햇볕, 물, 영양제 요거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세요. 바람도 중요합니다. 이런 국화들은 베란다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통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 분갈이 해서 지금 그냥 분만 옮겼어요. 자, 이거 분을요. 제일 처음에 요 화분에 있은 게 아니라 토동이 다육 화분에 있었는데요. 또 그게 또 구독자님께서 토동이 다육 사장님께 전화해서 제 화분 그거 꼭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요쪽 화분으로 옮기고 그 화분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을 두 분갈이 한 거예요. 원래 그쪽 화분에 했다가 그쪽에서 또 이리 빼서 옮겼어요. 옮겨도 지금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유는 뭐죠? 분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옮긴 다음에 영양제를 이렇게 얹어주고요. 마늘 액비도 줬어요. 요거 마늘 액비도 요거는 한 차례 먹었어요. 화분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옮긴 거는 요대로 해서 영양제 이렇게 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활짝 펴요. 활짝 이렇게요. 유박 거름을요. 물에 이렇게 풀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풀어 놓은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연하게 해서 이리 한 통 있죠. 이리 한 통에 종이컵으로 하나씩 넣어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녹잖아요. 이 물을 꽃이 오는 아이들 있죠. 요 알갱이 영양제 넣어놓은 거 요런 것들은 서서히 녹잖아요. 서서히 녹기 때문에 유박을 거름을 물을 줍니다. 이렇게 꽃이 한창 필 때 이렇게요. 같이 줍니다. 같이 요런 것들도요. 요 이틀 만에 엄청 많이 핑크인데 엄청 많이 개화하고 여기 막 개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요런 것들이 영양이 필요하거든요. 요런 것들한테 줍니다. 자, 거름을 또 한 적이죠. 알갱이 영양제는 올려놨지만 서서히 물 줄 때만 서서히 녹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개화를 이렇게 할 때는 영양제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요럴 때는 물에 이렇게 녹여서 마늘 액비가 있으면 마늘 액비를 같이 주시든지 바나나 액비를 주시든지 커피 액비를 주시든지 이런 액비를 두 가지를 겸용해서 연하게 해서 물을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오래 핍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진짜 오래 피죠. 이거 지금 2개월 넘게 3개월째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줘야지만이 장기간으로 길게 핍니다. 요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요 액비를 주고 나니까 필 때 있죠. 개화를 할 때 활짝 개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고 있어요. 이렇게 얹어 놓는 영양제는 서서히 녹고 이렇게 만개를 활짝하게 할 때는 약간의 액비를 추가로 이렇게 주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단돌이들 잘 하시고요. 피해 없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